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인생 이막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조용히 고민하시지만 쉽게 말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바로 전립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나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되시나요? 이런 고민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한비뇨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10명 중 7명이 전립선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거나 나이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전립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무엇인지, 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증상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까지 40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입니다. 크기는 호두 정도이고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도를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전립선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역할입니다. 전립선에서 나오는 액체가 정자와 섞여서 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 기능에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균형이 변하고 이것이 전립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0대까지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립선이 정상 크기를 유지하고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50대 남성의 약 5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합니다. 비대증이라는 것은 전립선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호두 크기였던 전립선이 점점 자두나 레몬 크기로 커지는 것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전립선이 요도를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마치 호스를 손으로 꽉 쥐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요도가 눌리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60대 남성의 약 60%, 70대는 70% 이상이 전립선 문제를 겪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기는 하지만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다른 것입니다. 비대증은 양성 질환입니다. 암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둘은 별개의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 외에 알아두셔야 할 질환이 더 있습니다. 첫째, 전립선염입니다. 이것은 전립선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주로 세균 감염 때문에 발생합니다. 비대증보다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있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가장 조심해야 할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대한민국 남성 암 발생률 4위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50대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어서 50세가 넘으면 매년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립선 질환의 위험 요인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나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둘째는 가족력입니다. 아버지나 형제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셋째는 식습관입니다. 고지방 식사,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넷째는 운동 부족과 비만입니다. 서구식 생활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는 흡연입니다. 담배는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 속도도 빠르게 만듭니다. 여섯째는 만성염증입니다. 전립선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만성화되고 이것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전립선 질환의 신호와 증상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전립선 문제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배뇨장애입니다. 배뇨장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장 증상, 둘째는 배출 증상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장 증상이란 소변을 방광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뇨입니다. 빈뇨는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루에 4번에서 8번 정도 소변을 봅니다. 하지만 8번 이상, 특히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에 가신다면 빈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간뇨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야간뇨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것입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지만 밤에 3번 이상 깨신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이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절박뇨도 있습니다. 절박뇨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힘든 상태입니다.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참지 못하고 옷에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다면 이것이 절박뇨입니다. 배출 증상은 소변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소변이 힘차게 나왔는데 요즘은 가늘고 힘없이 나온다면 전립선 비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변을 보기 시작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증상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소변을 다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배출 증상 중 하나입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끊기는 증상도 있습니다. 소변이 한 번에 쭉 나오지 않고 멈췄다가 다시 나오기를 반복한다면 전립선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것, 이것을 요우적하라고 합니다.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고 바지를 입었는데 속옷이 젖는 경험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이것도 전립선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배뇨 증상들은 전립선 비대증에서 흔하게 나타나지만 전립선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전립선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증상이 없어서 방심하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의 신호는 무엇일까요? 초기에는 정말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몇 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첫째, 소변이나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옵니다. 혈뇨나 혈정액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둘째, 골반이나 허리, 엉덩이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암이 뼈로 전이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셋째,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하는데 갑자기 몸무게가 빠진다면 이것은 암을 포함한 여러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함도 주의 신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집에서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국제전립선 증상 점수표, 줄여서 IP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7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질문에 0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질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변을 본 후에도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둘째, 소변을 본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셋째,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넷째,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다섯째, 소변 줄기가 약한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섯째, 소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일곱째,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횟수가 몇 번입니까? 각 질문에 전혀 없음은 0점, 5번 중 1번 미만은 1점, 2번 중 1번 미만은 2점, 2번 중 1번 정도는 3점, 2번 중 1번 이상은 4점, 거의 항상은 5점입니다. 7번째 질문은 횟수로 점수를 매깁니다. 총점이 7점 이하면 경증, 8점에서 19점은 중등증, 20점 이상은 중증입니다. 8점 이상이 나왔다면 병원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이 자가 체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자가 체크 점수가 8점 이상일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소변을 전혀 볼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또 배뇨 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점수와 관계없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전립선 검진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PSA 혈액 검사를 합니다. PSA는 전립선 특이항원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 수치는 4 이하입니다. 하지만 PSA 수치만으로 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증이 있어도 PSA가 올라갈 수 있고 염증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PSA 수치가 높으면 추가 검사를 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 초음파 검사 필요하면 조직 검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의사가 전립선의 크기, 딱딱한 정도, 통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가장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위험을 최대 3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익혀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프, 토마토 주스 등으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토마토 요리를 3회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청경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매일 한 끼에 한 접시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건강을 개선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 생선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가 좋습니다. 브라질너트에는 셀레늄이 풍부한데 셀레늄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 20g에서 30g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다섯째,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이 전립선 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되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오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콩과 콩 제품입니다. 두부, 된장, 청국장 같은 전통 발효식품이 특히 좋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콩 제품을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매일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시고 한 번 드실 때도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고지방 유제품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지우보다는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십시오. 넷째,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전립선염이 있으신 분들은 매운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술과 카페인도 과도하게 드시면 방광을 자극해서 배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자기 전 2시간부터는 물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뇨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운동하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첫째, 걷기입니다.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입니다.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5일 정도 걸으시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3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셋째, 자전거 타기도 좋지만 안장이 전립선을 압박할 수 있으므로 쿠션이 좋은 안장을 사용하시고 한 번에 너무 오래 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골반 근육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케겔 운동이라고 합니다. 케겔 운동은 원래 여성을 위한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면 배뇨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케겔 운동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조입니다. 이 상태를 5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5초 동안 이완합니다. 이것을 10회 반복합니다. 하루에 3세트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3초만 조이고 3초 쉬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체중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비만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 요인입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의 핵심입니다. BMI를 25 이하로 유지하시고 특히 복부 비만을 조심하십시오. 오래 앉아있는 것도 전립선에 좋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전립선을 압박합니다. 만약 사무직이시거나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이라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조금 걸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변비도 전립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변비가 있으면 배변 시 힘을 많이 주게 되고 이것이 전립선을 압박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변비를 예방하십시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전립선암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재발률도 높입니다. 아직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은 전립선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의 기본입니다. 성생활도 적절히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성생활이나 금욕 모두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수준에서 유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가족력이 있으시면 45세부터 매년 PSA 검사와 전립선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립선 건강에 대해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립선 문제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배뇨 증상이 생기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십시오. 둘째, 50세 이상이시면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검진을 받으십시오. 셋째,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